지금부터 전록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록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자, 녹록자, 격식격자, 오로지 녹을 가진 격이라서 전록적인데, 이 격은 일간 자체로 구성된 격입니다. 고시 출신자가 많이 나오는 격이 전록격도 들어있습니다. 고시 중에서도 행정직 고시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의 갑인이나 경신, 신유가 갑인 을묘는 거의 다 행정고시형이고, 경신, 신유는 사법고시형이고 또는 외무고시형인 것입니다. 경신, 신금이 역마살이 되기 때문에 외무고시도 되는 것입니다. 전록격은 고시자, 행정고시, 군, 사법고시, 군, 공무원, 법조인, 검경찰, 군인, 정치인, 문인들 중에 전록격이 많이 있습니다. 전록격은 일제 정록이 있는 사주, 일명 간여지동이 된 것을 간여지동이 된 11옥 중에 갑인일, 을묘일, 경신일, 신유일로 네 가지뿐이며 주중에 관성이 없고 신약하면 기라고 신앙하고 형충파해를 당하면 기한다. 전록격은 주중이나 대운, 세운에서 형충파해를 만나는 것과 관사를 만난 것을 기한다. 사주팔자보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록격은 일주가 같은 오행이 되는 것으로 그 뿌리인 지지를 충, 인신충, 파괴하고 형하고 공하게 하는 것과 깨뜨려 버리는 것, 해롭게 하게 되면 뿌리가 흔들려 각종 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녹근된 뿌리가 형충파해를 당하면 생사에 문제가 발생한다. 대단히 위험하다. 또 관살이 들어오면 일주가 위험하겠죠. 관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충과 같으니, 예를 들면 갑인일주라고 한다면 경신이 관살이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갑에서 경은 갑경충, 천충이 되고 인과 신은 인신충, 이 지충이 되니 천지충을 맞게 되면 하늘도 파괴되고 공이 되고 땅도 파괴되고 공이 되니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살을 그냥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겠지만 고생살이가 된다면 무슨 낙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지요. 이 전록격이 주중에 형충파해가 있으면 파격이 되는 것이며 전록적으로 논하지 말고 다른 격으로 논하세요. 전록격이 정격이 되어 원국이 아름다우면 고시자가 된다고 하며 부기가 확실하다는 격이다. 전록격이 신앙하고 관화하면 관을 용신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가 약해 있을 때에는 비겁인이 와야 기사회생하는데 관살이 온다든지 형충파해가 되면 비운으로 흉하게 되니 사주의 전체 상황을 잘 관찰해 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격국을 선정해야 된다. 격국을 선정하려면 일간을 이시하여 여러 방면으로 보면 타당한 격이 선정이 될 것인데, 그 격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정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용신을 추론하면 틀림없이 잘 보는 역학인이 되겠지요. 되죠? 이 사주를 보면 곤명, 여명의 팔자인데 남편덕이 없는 팔자, 이렇게요. 가만히 천천히 연구하면서 공부합시다. 갑인년 계유월 경신일 정해시, 사주가 경금일에 신을 낳았으니 역마 전록격, 이렇게 경에서 신은 같은 경금 신금이니까 전록격이죠.
전록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인을묘, 경신신유 네 가지, 갑인, 을묘, 경신신유 네 가지만 전록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를 보면 전록경으로도 되어 있지만 전록경은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 머리 새기세요.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똑같은 금으로 경신이 됐으니까 간여지동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유월로 되어 있으니까 양인이 들어있으면 양인격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양인격 이렇게 사주팔자가 되어 있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경금에서 갑이는 편제가 천간과 지지 있고 또 경금에서 식신, 상관, 개수는 상관으로 되어 있고 유는 겁재로 되어 있어요. 경해신은 비견이고 경에서 정은 정관 또 해중에는 상관 이렇게 이건 잘못됐네요. 이것은 해중에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신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해중에는 식신, 비식신인데 이렇게요. 식신을 외칩시다. 식신이고 해중이 임수니까 식신이죠. 개수가 상관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경신일주에 유는 양인이고 경신에 역마살이 들어있고 해수도 역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신충역마 경에서 해도 역마가 들어있는 사주 역마와 간여지동과 양인이 들어있는 사주팔자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인신이 충이 되고 인해가 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주를 가만히 조합을 하셔야 돼요. 진짜요. 이 사주팔자는 경금일간의 6월 신금 이렇게 석자로 이루어져서 신약사주 경금이 6월에 등령했기 때문에 이 사주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경신일수로 일주로 전록격이며 또 월지 유금이 있어 양경도 탔다. 오형수 보면 금이 3개, 토는 없고 화는 하나, 정화 하나, 목은 갑인 2개, 수는 개수, 해수 2개로 3대5로 되면 신약이지만 3대5로 보면 3대5로 보면 신약이지만 경금이 6월 금왕절에 출생하고 등령하였으니 등령했다는 건 중요하죠. 경금이나 경금에서 신금이나 유금이 월지 있으면 등령하고 이렇게요. 등령하고 하였으니 금수가 왕성해. 등령하고 금과 수가 금기와 수기가 개수 해수가 왕성하여 용신이 정화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금수가 왕하면은 정화 용신 이렇게요. 그 용신이 되는 것이다. 전록격에서 가장 귀하는 시에 관성 정화가 있어. 전록격은 관성이 없어야 되는데 정화가 있어 전록격으로는 상격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화는 지지에 있는 인중평화에 뿌리를 내려야 하나 일지의 신금과 인을 충하여 신금이 인목을 충하여 인중병화 관성마저 충국을 당하여 남편되기 없는 사주다. 이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정화가 남편. 여자한테는 정관은 남편, 편관도 남편에 해당되죠. 인중의 병화가 이렇게 편관이 들어있는데 인신이 충국을 인과 신이 충국을 당하여 있으니 남편들이 부득하고 식신이 상관을 극하는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일지의 신금이 인목을 충하여 인중병화를 관성마저 충국을 다해 남편되기 없는 팔자다. 왜 없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중의 병화가 신금의 인신 충하여 인병도 충이 되어 이렇게요. 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관이 사주팔자 있는 사주는 상관이
관을 편관을 정관을 치는 정계충 이렇게요. 정계충. 여명의 팔자에는 상관 식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출생 후 관성의 정계충으로 이렇게 그걸 당하니 이 사주는 득자 유별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유별. 해수 상관이 해수가 상관의 식신이죠. 여기서 해수는 해 중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신 해 중에 임수가 들어있어서 해 중에 해수 상관이 시지에 있어. 식신이 해수 식신이 시지에 있어. 정화 관성을 극월하는 형상으로 득자 후 부부 해로 하지 못하는 팔자다. 용신 정화 그러므로 사주팔자가 금수가 왕하니까 용신은 정화가 용신이고 희신은 목이고 아구는 수구입니다. 이 사주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팔자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가만히 사주를 관찰해 보면 경금 일주에 양인이 유금에 6월에 태어났고 신금이 일제에 있으니 원서에 금기가 수려하면 금기가 수려하단 말은 이렇게요. 금기가 유금에 등령하고 신금이 있어 금수가 수려하여 이 말입니다. 금기가 수려하면 미려한 여인이라 기록되어 있어 가히 미인의 팔자로다. 아름답게 잘 미려하다 아름답고 여여한 사주를 가진 미인의 팔자로다. 이 팔자는 경금일에 태어나 자기를 중요시하며 내가 최고다. 경금은 강력한 바위, 강력한 금, 강력한 쇠 이런 거죠. 강한 쇠. 이 때문에 자기를 중요시하며 양인이 있어. 사주팔자에 경금일에 유양인이 있기 때문에 양인이 있어. 까랑까랑한 여인의 팔자라 강하다는 거죠. 여인의 팔자는 음으로 태어난 게 여성스러운데 양으로 경금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이 고집도 세고 까랑까랑하다. 팔자의 여의명에 신강사주는 고집이 세고 전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면으로 보면 가녀지종도 되는 것이요. 그나마 양인도 있으니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팔자로 집안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며 역마가 중종하여 활동성이 타고난 여인이다. 그렇죠. 이 사주팔자에 이렇게 가녀지동이 되었으면 부부불미요. 부부가 해로하기 어려운데 그나마도 상관식신이 정관을 극하니 식신이 정관을 극하니 이 문제가 사주팔자가 득자유별이 되는 팔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팔자의 집안이라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며 역마가 중종하여 활동성이 타고난 사주다.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팔자는 양으로 태어나게 되면 여명이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경금일에 태어났으니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주팔자인 것이다. 경금일, 간목과 경금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간목이나 경금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날로 보면은 상당히 똑똑한 여인의 팔자라고 보는 것이죠. 또 간여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간여지동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는데 식상이 왕하고 또 역마살이 중중하니 고부간의 갈등도 있는 거다. 시어머니와 갈등도 있는 팔자로 집안일하기는 어려운 사주팔자인 것이다.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다문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영마 중장 활동시 다문화 여명이다. 이런 사주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 가르쳐 공무원이나 경찰, 선생 등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하면 최소한의 남편 덕이 있겠죠. 요사의 말로 능력 있는 여인은 무엇을 못할까요? 관떡이 없는 팔자로 가야 관에 근무하지 못하는 법은 없으나 관에서는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직원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주팔자 대운이 좋을 때는 승승장구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명의 관운이 약하고 무관 팔자는 필시관에 근무하면 그 액땜을 한다. 또는 배우자가 관에 근무해도 좋지만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인이 관에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주팔자의 관성이 이렇게 전록적으로 태어났고 된 사주지만 정관이 있어 약간 파격형이 돼서 그렇을 경우는 전록적으로 안 보고 양익적으로 보면 됩니다. 사주팔자에 식상이 있고 양인이 있는 사주팔자는 인생살이가 그나마 괜찮으나 여명의 팔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보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